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너 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징계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발견될 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보도를 하죠? 오보라는 표현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실제 고소고발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고소하겠다 또는 고발하겠다 으름장만 놓다가 그냥 만 적이 있고, 정치인이나 그런 사건 관계자보다 기자들 중에 저랑 좀 충돌이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고소고발로 간 적은 없고, 대표적인 거는 정경심 교수 사건 방청을 하고 방송을 할 때 SBS 법조팀 기자들하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가볍게 이제 말다툼이 있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는 SBS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보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검찰은 정 씨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압수한 PC에서 아들의 동양대 상장 파일과 직인 부분을 자른 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적힌 파일과 딸 표창장 완성본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오보로 결론이 났는데, 오보라는 표현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그 보도는 소환 조사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기소를 했다라는 비판을 모면하게 해주는 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인 파일이라는 것이 그로부터 며칠 뒤에 다른 PC에서 발견이 됐어요.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표창장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견될 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보도를 하죠? 그 해당 PC에 검찰이 증거를 심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보도를 SBS가 했었고, 법정에서 관련한 재판장의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SBS가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전 보도와 연결 지어서 자기들의 보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하고 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 직인 파일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의 워딩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YTN에 뉴스룸 출연을 했다가 YTN에서도 그 자막을 그렇게 쓰길래 저 자막이 사실하고 좀 어긋난다. 표창장 파일이라는 워딩이었는데 SBS에서 직인 파일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방송 중에 정정을 했는데, 그 YTN을 방송을 보고 SBS 법조팀 기자가 본인들의 이제 SBS 홈페이지에 있는 기자들이 쓰는 이제 칼럼 비슷한 그런 온라인판에다가 제 방송을 비판하고 오히려 제가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방송으로 반박을 했는데, SBS 또 법조팀장이 거기에 또 가세를 해서 이대일로 협공을 해왔는데, 그래서 한 2달 계속 공방을 벌였죠. 큰 충돌, 작은 충돌이 있었다면 있었는데, 2012년 9월 7일 다른 직원이 발급해줬고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직인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의 발언을 원문에는 표창장 파일인데 직인 파일이라고 재판장의 발언을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이겼습니다.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 사건, 표창장 사건 막 시작할 때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이제 300만 회가 넘게 나왔는데, 그 이전에 과거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북콘서트에 참여를 해서 법학자들하고 같이 토크를 한 영상이 있어요.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든가지 중요한 과제였는데, 개혁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려면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고 그랬을 때 검찰이 반발을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할 것이고 내다보듯이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2019년에 그 광란의 검찰 수사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그 영상이 그렇게 많은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수십 수백만이 나와서 매주 장기간 집회를 하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영상이 그런 영상이 있었죠. 법정 내에서의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건 때 이른바 그 직인 파일 조각들이 발견됐다라는 PC가 있어요. 정 교수의 연구실 PC와 교체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PC를 검찰이 영장 없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임의 제출한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동양대 조교 김모 씨예요. 김조교는 그게 임의 제출인지 모르고 압수수색인지 알고 제출을 했던 건데 검사가 이 PC의 보관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필로 진술서를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교가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니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검사가 너 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징계받아야 되겠다. 그 징계받아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지원처장이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윽박지르고 사실상 협박을 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고 그 PC에 대해서 포렌식을 할 때 참관을 못하게 사실상 방해를 했어요. 그 포렌식을 그날 밤에 바로 할 것도 아닌데 차 있냐? 우리 차는 공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네 차 타고 서울 가서 참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조교는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PC를 압수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PC가 그 표창장 사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조교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때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하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에 대해서 법정에서 아무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 증인신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서 그 조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징계 운운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했고 임의 제출인 줄 모르고 압수수색인 줄 알고 제출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알고 보니 임의 제출이었고 한 번 증인 출석을 했던 조교인데 다시 한 번 증인 채택을 해서 법정에서 신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와의 인터뷰 내용에 국한해서 되게 중요한 증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뭔가 좀 뿌듯함을 느꼈죠. 물론 재판 결과에 그 조교의 2차 증언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 대목인데 계획이 없는 게 제 계획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재판을 방청하고 그 방청 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이런 방송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 다른 유튜버들처럼 정치 이슈, 시사 이슈를 해설을 하고 논평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다 보니 이렇게 재판을 주로 많이 찾아서 보게 됐고 그게 벌써 6년을 훌쩍 넘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앞으로 제가 재판 방청을 그만하게 될 때 제가 능력에 부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걸 해야 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저 말고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언론이나 또 다른 시사 크리에이터들이 또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만하겠죠.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럼 그 뒤에는 뭘 할 거냐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처럼 정치 이슈, 시사 이슈에 대한 저 나름의 이 관점에서 해설을 하고 논평을 하고 뭐 이런 방송을 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지난 대선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속속 이제 중단되는 걸 보면서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뭐 휴식이 필요하면은 휴식하고 재충전해서 다시 또 방송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또는 지난 7년보다 더 열심히 또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그냥 제가 해야 될 역할 찾아서 그냥 하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